김치 냉장고 하나를 샀다가 가족과 완전히 절연 위기까지 갔는데 결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딸이 된 클레어 이야기입니다. 한국 남자와의 연애 때문에 부모님과 9개월간 냉전을 벌였던 파리 16구 출신 미슐랭 셰프 딸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남자와는 절대 만나지 마라. 이 집에서 나가라. 끝까지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레스토랑 위기 소식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은 클레어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국 문화를 거부했던 프랑스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김치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클레어의 놀라운 가족 변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보아이고 지금 28살입니다. 파리 16구 트로카데로 근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집은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있는데 어릴 때부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에펠탑을 보며 자란 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피에르 듀보아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르자르댕 세크레의 오너 셰프예요. 올해 55살이신데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어머니 이사벨은 원래 소믈리에였지만 아버지와 결혼한 후로는 레스토랑 운영을 도우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절대 불변의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이며 다른 나라 음식은 모두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야, 우리 프랑스 요리는 수백 년의 전통과 예술이 깃든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완벽한 요리는 없단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레스토랑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의 요리를 보며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12살 때 처음 만든 오믈렛을 아버지가 드시고 완벽하다고 하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셰프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항상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현실이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르코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런던과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후 파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피에르 듀보아의 딸일 뿐이었어요.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클레어, 오늘 저녁에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한식 세미나에 다녀와라. 네. 한식이요? 왜 갑자기요? 우리 레스토랑 단골 고객 중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있는데 자꾸 한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고 와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파악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프랑스 요리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말이야. 아버지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쾌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이런 부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한국문화원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식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배워온 저에게 다른 나라 음식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거든요. 세미나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의 프랑스인들이었는데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는데 키가 꽤 크고 단정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셰프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유창한 프랑스어였어요. 약간의 악센트는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요리는 40년 된장을 활용한 비프 부르기뇽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비프 부르기뇽이라니. 그것은 부르고뉴 지방의 대표적인 프랑스 전통 요리였거든요. 한국인이 감히 우리 전통 요리를 요리한다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리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그는 작은 항아리에서 진한 갈색의 된장을 꺼냈습니다. 이 된장은 40년 동안 발효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장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여겨져요. 발효는 시간이 만드는 예술입니다.
그의 말에 뭔가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항아리에서 퍼져나오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깊고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치 오래된 치즈나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향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비프 부르기뇽 방식으로 요리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그 된장을 글레이즈로 사용했어요. 불고기용 소고기를 적포도주에 재운 후 야채와 함께 끓이는 과정은 완전히 프랑스 방식이었는데 마지막에 된장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 구워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홀 안에 인크레디블한 향이 퍼졌어요. 전통적인 비프 부르기뇽의 진한 향에 뭔가 다른 차원의 깊이가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포크를 들었어요. 첫 번째 한 입을 먹는 순간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익숙한 비프 부르기뇽의 맛인데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어요. 된장이 만들어낸 깊은 우마미가 소고기의 풍미를 몇 배로 증폭시키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어머나라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분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더니 정말 놀랍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강민호 셰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놀라운 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건가요? 네. 한식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프랑스 요리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발효는 국경이 없어요. 프랑스에도 치즈 발효 문화가 있듯이 한국에는 장 발효 문화가 있거든요. 결국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그의 말이 뭔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요리를 기술과 레시피의 관점에서만 봤는데 이 사람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번 오세요. 진짜 발효의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경험한 일이 뭔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도 고민이었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어땠니? 역시 우리 프랑스 요리만 못하지? 순간 망설여졌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린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민호 셰프가 마지막에 건넨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진짜 발효의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라는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뵀던 클레어입니다. 혹시 정말 한국에 가면 발효 요리를 더 배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물론이죠. 4월 중에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4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처음 가본 아시아 땅이었는데 공항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파리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는데 퇴주얼한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씨, 정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곳인데 한국의 발효식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마트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는데 특히 발효식품 코너는 정말 대단했어요. 와, 이게 다 발효식품이에요? 맞아요. 한국은 발효 문화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클레어 씨,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민호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가전제품 코너였어요. 그곳에 유독 큰 냉장고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뭔가 일반 냉장고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 냉장고예요. LG 디오스 모델인데 한국 가정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거든요.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달리 온도를 정말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영상 1도에서 영하 2도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발효는 정밀 과학이에요.
1도 차이로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냉장고가 있으면 정말 다양한 발효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겠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김치 냉장고가 도착했어요. 배송 기사들이 거대한 냉장고를 우리 집 거실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클레어야, 이게 뭐니? 김치 냉장고예요. 발효식품 전용 냉장고거든요. 아버지가 송장을 보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라고? 냉장고 하나에 2,500유로. 클레어야, 정신이 나갔니? 하지만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이 냉장고, 정말 신기하네. 칸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는 거야? 네, 맞아요. 각 발효식품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치즈도 이렇게 보관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도 몰래 김치 냉장고를 구경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6월에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또 가려고? 클레어야, 이제 그만해. 지난번에 그 비싼 냉장고 사온 것도 모자라서 또 가서 뭘 사올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화가 섞여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요리 공부만 하고 올게요. 아무것도 사지 않을게요. 그런 말 믿을 수 있겠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 때문이지. 요리 공부는 핑계고. 결국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서야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6월에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클레어 씨,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국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아파트로 오시죠. 한국의 진짜 집밥을 보여드릴게요. 민호 씨의 작은 아파트는 정말 아늑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에는 여러 가지 한국 조리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냉장고보다는 작지만 꽤 큰 기계네요. 아, 이건 밥솥이에요.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가전제품이거든요. 밥솥이라고요? 프랑스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네. 한국의 밥솥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밥만 짓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민호 씨가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더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솥은 압력으로 밥을 짓기 때문에 쌀의 당도와 찰기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효 기능도 있어서 요거트나 빵 반죽 발효도 가능하거든요. 발효 기능까지 있다고요? 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천연 발효를 도와줘요. 이제 약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사이 민호 씨가 다른 반찬들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밥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밥솥에서 작은 소리들이 나면서 뭔가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30분 후 갑자기 밥솥에서 또렷하고 친숙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머, 이 기계가 말을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계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니. 네.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요. 밥이 완성되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민호 씨가 밥솥 뚜껑을 열자 정말 완벽한 밥이 나왔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기계가 혼자 만든 건가요? 맞아요. 압력과 온도, 시간을 모두 자동으로 조절해서 최적의 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밥을 맛봤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 먹어본 어떤 쌀 요리보다도 맛있었거든요. 민호 씨, 이 밥솥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말까지 하다니. 더 놀라운 건 발효 기능이에요. 브리오슈 반죽도 이걸로 발효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특히 기계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걸 프랑스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격이 좀 800유로나 하는 고급 모델이었지만 그 기능을 직접 봤으니 꼭 필요할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음성 안내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또 충동적으로 구입했어요. 800유로나 하는 고급 모델이었지만 부모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와서 밥솥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또 뭘 산 거야?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했잖아. 밥솥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밥솥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간에 말을 끊으셨어요. 800유로짜리 밥솥. 클레어야. 정말 그 한국 남자한테 완전히 홀렸구나. 거짓말까지 하고 어머니도 실망하신 표정이었어요. 우리를 속이고 또 이상한 물건을 사왔다니. 정말 실망이야. 하지만 며칠 후 제가 그 밥솥으로 요리를 해드렸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먼저 완벽한 쌀밥을 지어서 보여드렸는데 밥이 다 지어지자 밥솥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 기계가 말을 해? 네.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요. 밥이 완성되면 알려주거든요. 아버지가 신기한 듯 밥솥을 들여다보셨어요. 정말 신기하군. 요즘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그 다음 제가 밥솥으로 브리오슈 반죽을 발효시켜서 만든 빵을 들여봤어요. 발효가 완료되자 또다시 밥솥이 말했습니다. 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발효가 가능한 거지? 밥솥의 발효 기능이에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해주거든요. 아버지가 브리오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신기하군. 우리 레스토랑 발효실보다 더 정밀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완료까지 알려주다니. 어머니도 밥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여보, 이거 정말 똑똑하네. 우리도 이런 걸로 빵 반죽 발효시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 후로 아버지가 몰래 밥솥 사용법을 물어보시는 일이 늘어났어요. 클레어야, 이 기계, 다른 요리도 할 수 있니? 스튜나 찜 같은 것도? 네. 압력 요리 기능도 있어서 프랑스 전통 스튜도 훨씬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밥솥의 기능에 점점 매료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반대하시지만 한국의 기술력에는 감탄하고 계셨거든요. 8월에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안동으로 갔어요. 민호 씨가 300년 된 종택에서 전통장 담그기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클레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종택에서 만난 할머니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82세이신데도 정정하셨고 40년 동안 장을 담가오신 장인이셨습니다. 아이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호를 좋아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호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별을 보며 민호 씨가 고백했어요. 클레어, 음식이 그랬듯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맛이 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다음 날 할머니가 특별히 선물해 주신 40년 된 장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이 장은 내가 40살 때부터 담그기 시작한 거야. 지금 80이니까 40년이 된 거지. 이런 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또한 종택에서 만든 전통 옹기 항아리도 함께 주셨어요. 이 옹기는 우리 집안 300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야. 이걸로 장을 담그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40년 된 장과 옹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세관에서 정말 식은땀을 흘렸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짐이 도착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또야. 또 뭘 가져온 거야? 아버지가 상자를 뜯어보시더니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번엔 무슨 항아리야? 우리 집이 골동품 가게니? 된장 항아리에서 냄새가 나자 어머니도 코를 막으셨어요. 이게 뭔 냄새야? 썩은 냄새 같은데? 썩은 게 아니라 발효된 거예요. 이 된장은 40년 동안 숙성이고 뭐고 당장 버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몰래 된장을 맛보신 거예요. 클레어야, 이 된장. 맛이 정말 독특하네. 치즈처럼 복합적인 맛이 나는데. 맞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에요. 그날 이후 아버지가 된장에 대해 질문하시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이 옹기라는 것도 신기하네. 숨을 쉰다고.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가 통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발효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옹기를 만져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정말 과학적이군.
우리 조상들의 지혜 같은 건가?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거실에는 그 큰 냉장고, 부엌에는 밥솥, 이제 또 이런 항아리까지. 우리 집이 한국 박물관이 된 것 같아. 클레어야,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한국 남자를 택할 거야? 아니면 가족을 택할 거야?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는 민호 씨를 택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나가라.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도 한국의 물건들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반대하시지만 속으로는 신기해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 이후 정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9월 내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밥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호 씨와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 영상통화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밖에서 해야 했는데 파리는 이미 쌀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생강 근처 벤치에서 통화를 하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어요. 클레어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아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10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클레어 씨,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 때문에 당신이 가족과 멀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민호 씨, 설마 포기하자는 말씀이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정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이별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던 메시지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상통화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김치 냉장고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김치를 꺼내 먹으면서 민호 씨를 생각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월 중순쯤 정말 우울한 날이 계속되었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레스토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만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던 중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부엌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고 계신 건 다름 아닌 된장찌개였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40년 된장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셨어요. 손에는 국자를 들고 계셨고 얼굴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클레어야. 깼구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색해지셨어요. 그게 배가 고파서 뭔가 간단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된장찌개요? 아버지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내가 만든 걸 맛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그래서 혼자 만들어 보려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을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몰래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신다니. 맛있게 드셨다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깊은 맛이 있더라고. 특히 그 감칠맛이.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앞에서 김치를 꺼내 드시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도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김치를 급하게 삼키셨어요. 아, 이건 그냥 호기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야.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 특히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맛있으시다는 거네요? 나도 김치 없으면 이제 못 살겠어. 특히 아침에 먹는 김치 한 입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거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야,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구나. 음식만큼은 정말 훌륭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하지만 여전히 민호 씨에 대해서는 복잡한 입장이셨어요. 음식은 인정하지만 연애는 별개야. 문화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겠니?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였어요. 적어도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여셨거든요. 하지만 11월에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르 자르댕 세크레가 미슐랭 3스타 지위 위기에 처한 거예요. 혁신성 부족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담긴 공문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3스타 등급을. 이럴 수가. 아버지는 정말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미슐랭 3스타는 아버지의 자존심이자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아버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라니.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법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셨어요. 안 돼. 우리 전통을 그런 식으로 망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무렵 민호 씨와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가끔 안부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런데 11월 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 현관 벨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민호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민호 씨, 어떻게 여기에? 언제 파리에 오셨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클레어 씨를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모님이 아직.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 없인 요리도 제 인생도 맛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반대가 심하신데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요리로 인정받아 보이겠어요. 그때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시더니 민호 씨를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민호 씨예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민호 씨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클레어 씨를 보고 싶어서 파리까지 왔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클레어 씨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님의 요리도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레스토랑은 위기에 처해 있어. 미슐랭에서 혁신성 부족이라고 경고를 받았거든. 민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법과 프랑스 전통 요리를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메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레스토랑 위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 씨는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클레어 씨, 정말 힘들었죠? 네. 민호 씨 없는 시간이 정말 길고 외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요리로 모든 걸 해결해 보겠어요. 에펠탑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트로카데로 공원에서 민호 씨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며 마치 희망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데. 클레어 씨,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셨지만 레스토랑 위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주기로 하셨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마라.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고급 한우, 프리미엄 고추장, 그리고 오래된 다시마까지. 오늘 만들어드릴 메뉴는 40년 된장으로 글레이즈한 푸아그라입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푸아그라는 프랑스 요리의 정수였거든요. 민호 씨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푸아그라를 완벽하게 시어링하고 그 위에 40년 된장을 베이스로 한 글레이즈를 발랐습니다. 부엌에 퍼지는 향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 된장 글레이즈는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깊은 우마미를 제공합니다. 푸아그라의 지방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맛을 만들어내죠.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되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맛을 보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런 맛이 가능한 건가? 두 번째는 다시마 육수로 만든 부이아베스였어요. 전통적인 프랑스 어부 요리에 한국의 다시마 육수를 접목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마의 깊은 바다 맛이 지중해 어류들과 만나면서 더욱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놀랍군. 이런 조합을 생각해낸다니. 세 번째는 고추장을 활용한 양갈비였는데 이때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구나.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은 막걸리 크렘브릴레였어요. 프랑스 전통 디저트에 한국 전통주를 넣은 창의적인 조합이었습니다. 막걸리의 은은한 단맛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어머니도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클레어야, 솔직히 말하겠다. 민호는 정말 훌륭한 셰프야.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정말요, 아버지? 응.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보여. 요리에서 그 진심이 느껴졌어.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2월 10일,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정말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개발한 퓨전 메뉴로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그날 주방은 전쟁터 같았어요. 아버지와 민호 씨, 그리고 제가 삼각편대를 이뤄 완벽한 호흡으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첫 번째 요리를 맛봤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감동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요리를 맛볼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이런 창의적인 퓨전 요리는 처음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메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미슐랭 가이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르자르댕 세크레는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버지는 민호 씨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 씨도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내 딸에게 새로운 꿈을 준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민호 씨가 감동하며 답했어요. 아버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어 씨와 함께 더 많은 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마법 같아. 사랑이 들어간 요리는 역시 달라. 친정 아침,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김치 냉장고 앞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능숙하게 배추를 절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양념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클레어 씨, 평생 함께 장 담그실래요? 시간이 만드는 사랑처럼 우리도 함께 천천히 깊어져 가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반지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전통 옥반지와 프랑스 다이아몬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래요. 그 순간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김치 냉장고 앞에서 받은 프로포즈라니 정말 우리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당연히 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면 안 될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렇게 한국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직접 가보고 싶다니.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해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향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완전히 넋을 잃으셨어요. 와, 이 기와집들이 정말 아름답네. 그리고 이 돌길도 운치가 있고. 우리는 먼저 한복 체험을 했어요. 어머니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거울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어머, 나 이거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우아하네. 아버지도 한복을 입으시고는 의외로 만족해 하셨어요. 생각보다 편하네. 그리고 이 색깔 조합이 정말 세련됐어. 그날 저녁 한정식당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12가지 반찬이 상에 올라오자 부모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셨거든요. 이게 다 무슨 맛이야?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 같은데. 어머니가 도라지 무침을 드시고 놀라셨어요. 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이런 나물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고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이 깊은 맛은 뭐야? 우리 집 된장과는 차원이 달라.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한옥 숙소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려고 세탁실에 가셨는데 10분 후 저를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클레어야, 이리 와서 이 세탁기 좀 봐. 가보니 어머니가 세탁기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가 계셨어요. 터치스크린에 온갖 기능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세탁기 맞아? 이 화면 봐. 울코트, 실크 블라우스, 운동복. 옷감별로 다 다른 세탁법이 있어. 어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버튼을 누르자 세탁기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울 소재 전용 세탁을 시작합니다. 스팀 기능이 추가됩니다. 어머나, 말까지 해? 그리고 스팀까지? 세탁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소리가 안 나네. 정말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세탁기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우리 집 세탁기는 돌아갈 때마다 집이 떨릴 정도로 시끄러운데 이건 정말 조용해. 밤에 돌려도 전혀 문제 없겠어. 더 놀라운 건 세탁이 끝나자 자동으로 건조까지 시작되는 거였어요.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황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이건 혁명이야. 빨래 널 필요도 없고, 옷감 상할 걱정도 없고, 소음도 없고. 정말 천재적인 기계네. 그 후로 어머니는 세탁기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다른 기능들도 하나씩 다 테스트해 보시더라고요. 이 살균 기능 봐. 자외선으로 세균까지 죽인다고. 그리고 이 주름 방지 기능도 있고. 정말 조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능이.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그 세탁기는 꼭 사야 돼. 프랑스에서도 살 수 있지? 네, 가능해요. 하지만 1200유로 정도 할 것 같아요. 상관없어. 당장 주문해줘. 공항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모델명까지 확인하시면서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제가 한국 제품 사오는 걸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한국 제품에 완전히 중독되셨네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인정해. 한국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한국에 빠졌는지 알겠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앞으로는 한국 제품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더라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파리 샹젤리제의 서울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미슐랭 2스타를 받았습니다.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완벽한 퓨전으로 말이에요. 그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가 바꾼 우리 가족의 이야기.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실화입니다. 지금도 매일 그 김치 냉장고 앞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